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로봇은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큰돈 법니다. 로봇 기업 중에서 앞으로 좀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니까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외에 로봇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 있죠. 테슬라고요. 테슬라 관련된 산업 관련주까지 제가 총정리한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전부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로봇이죠. 왜? 최근에 샘 올트먼이 로봇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에 좀 이슈가 쏠리는데 또 이것만 이슈가 쏠리면서 올라간 건 아닙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방한을 했고요. 한국에서 열린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로봇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로봇공학에 관심이 많다. 한국에 온 이유도 현지 기업이 여기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예전에 로보틱스를 연구했지만 너무 일렀고 다시 도전할 가치가 있는 시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로봇에 대한 이슈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죠. 한국은 반도체에서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AI 생태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흥미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샘 올트먼한테는 백화점인 거예요. 여기서 반도체도 만들어줘. 여기서 이제 원전도 만들어. 또 여기서 로봇도 만들어. 그래서 누구 만났습니까?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때문에 만났고 로봇 때문에 누굴 만났냐면 아시겠지만 이재용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로봇,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때문에 만남을 가졌구나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근데 만났다고 해서 로봇 관련 뭔가 협업이나 또 이슈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 했다고 너무 들뜬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최근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 것도 있고 굳이 이재용 회장의 로봇과 샘 올트먼이 뭔가 이 꽁냥꽁냥한 게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왜 가지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파트너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오픈 AI랑 원래 이 파트너를 맺었던 기업이 어디냐면은 피규어 AI입니다. 근데 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근데 마침 그 옆자리를 찾으러 한국에 온 거고 한국 기업들 관심 많아? 라고 물어보다 보니까 관심 있는 쪽이 휴머노이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이재용 만남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픈 AI와 로보틱스 스타트업 피규어 AI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 오픈 AI 측에 뭐 언급이나 발표가 있진 않았고요. 실제 피규어 AI만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피규어 AI CEO는 자신의 X, 그러니까 트위터죠. 게시글을 통해서 자체 AI에 집중하고자 오픈 AI와의 계약을 종료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AI를 만들려다 보니까 오픈 AI는 필요가 없어졌네요. 뭐 약간 쿨한 태도죠. 협업의 문제는 통합에 있다. 하드웨어를 아웃소싱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로 AI를 아웃소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을 만들고 누군가의 AI를 갖다 쓰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입맛에 맞으려면은 우리가 AI를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와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여기에 써놓은 거죠. 그래서 두 회사는 원래 2024년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AI 모델 개발을 하고자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사실 뭐 결과만 보자면 또는 덩치로 보자면 피규어 AI가 깠다라기보다는 오픈 AI가 까고 새로운 로봇 기업을 찾아다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기업을 한국에서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이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로봇 산업이 앞으로 좀 더 커지고 특히 휴머노이드 쪽에 이슈가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휴머노이드의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하고 그 뜻은 휴머노이드의 시장이 앞으로 압도적인 성장이 나올 걸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제는 휴머노이드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이게 아닙니다. 휴머노이드에서도 과연 현실적으로 뭐가 중요한가를 봐야 되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의 중요도입니다. 일단은 휴머노이드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뭐 AI는 오픈 AI가 만든다고 치는데 결국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얼마나 잘 만드냐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수요의 결정.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쓰냐 안 쓰냐는 뭐예요? 신체 기능입니다. 이게 사람만큼의 기능을 하느냐, 아니 사람보다 못하느냐, 이거를 기대 이상, 기대 이하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수요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인간의 신체 그 이상의 움직임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만큼 움직여야 그게 휴머노이드 아니냐. 고정밀 기어, 고정밀 감속기, 서브모터, 전동 그리퍼, 센서 측정, 제어기 등등등 당연히 뭐예요? AI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정말 최상급으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미세한 힘의 압력이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미세한 센서들로 인해서 정말 사람의 감각과 비슷한 로봇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2023년만 하더라도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 비용은 연간 15에서 20%씩 감소를 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처음 만들 때는 비용이 뭐 이만큼 들겠지만 만들다 보면은 요령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단가가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2024년 무려 40%나 감소를 했습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기술력이 해외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내재화를 진행을 하면서 단가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도 앞으로 인공지능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노동자보다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도 있겠지만 자기네 공장에서는 이제는 사람 대신에 휴머노이드를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자체 또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의 수요는 늘어날 건데 결국엔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하드웨어다라는 거죠. 얼마나 사람만큼 움직이느냐. 그럼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몸을 그대로 따라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사람과 가장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인간처럼 이족 보행을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다리 구조는 대관절, 슬관절, 족관절과 링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랑 비슷한 구조로 발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부품 중 하나는 각 관절과 링크에 들어가는 서브 모터입니다. 그래서 대관절에만 0.5마력에서 1마력 정도의 서브 모터가 수십 개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간단한 구조면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휴머노이드, 사람과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 미세함을 관장하는 모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이 서브모터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감속기 싸움인데 이 서브모터 한 개에는 최소 100g의 히토류가 필요하며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 서브모터 30개가 사용이 된다면 약 4kg에서 5kg 정도의 히토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를 만드는데 서브모터가 정말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 서브모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핵심이 히토류입니다. 흔히 우리가 연구자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장차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량이 1억 대만 돼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 1억 대라는 말이 너무 클 수도 있겠지만 아까 이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사람을 대체할 정도의 로봇 생산량이 만들어진다면 사실 많은 수준이 아니죠. 히토류 자석이 40만 톤이 요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휴머노이드에 대한 개발 그리고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히토류를 어디서 가져올래? 라는 거죠. 근데 지금이야 뭐 어디서든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히토류는 누구의 것? 예, 중국의 것입니다. 전 세계 약 70%, 80%, 많게는 90%까지 히토류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연구 자석 같은 경우엔 더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아니,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냐라고 한다면 히토류 연구 자석입니다. 2023년 12월에 중국이 뭘 했냐? 히토류 연구 자석 제조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자석 자체를 수출하는 거를 정지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기술을 가지고 나가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구자석을 만드는 기술은 꼭 중국에서만 만드십시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중국의 새로운 수출 금지 대상에는 사마륨, 코발트, 세륨, 그다음에 네오디뮴 영구자석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히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이 포함이 됩니다. 나가서 하지 말고 중국 내에서 연마를 해라. 환경오염, 채산성 악화 등의 문제로 미국이라든가 선진국들이 히토류 생산을 그만뒀고요. 중국은 세계 히토류 공급의 70% 이상을 점유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국 땅에다가 히토류가 70%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한 절반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근데 웃긴 거는 절반 있는데 70%를 점유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공한 히토류를 영구자석 등 최종 제품으로 제조하는 공급망의 하류 부분까지도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토류라는 상류 부분, 그러니까 원자재 부분에서 그걸 가공까지 해서 납품하는 하류 부분까지 중국이 이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서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조 기술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예 그냥 이 영구자석에 대한 수출 금지도 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단한 공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한가요? 있죠. 왜? 과거에 실제 협박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영구자석 히토류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제 사령탑으로 불리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가 히토류를 미중무역전쟁의 무기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어. 하진 않았습니다만 협박을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장시성 히토류 광산을 방문해서 뭐야 중국에서 아주 잘 만들어지고 있네라고 하면서 무언의 압박을 또 가한 거죠. 이거 내가 막을 수도 있어 라는 겁니다. NDRC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히토류 무기화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무역 협상을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암시를 했다라는 거죠.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구체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입에서 나왔고 방문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정말 화가 나거나 정말 이번에 무역 전쟁이 격화됐을 때는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면 그 격화될 만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나요? 조금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 관세가 들어갔죠. 실제 미국에서 중국에 10% 추가 관세가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에 맞대응으로 미국산 석탄과 석유, 농기계,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관세 15%가 부과되는 품목은 석탄, 갈탄, LNG 등 8가지 품목이고요. 10%가 추가로 부과되는 건 원유, 이항기, 제초기, 농기계, 트랙터, 대형 자동차, 픽업 트럭 등 72개 품목인데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이거는 별로 타격이 없어요. 사실 중국이 진심을 다해서 보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왜 여기에 들어갈 것들이 안 들어간 거죠. 아까 얘기한 히토류, 그 다음에 옥수수나 대두가 들어가지가 않았죠. 그래서 미국의 일반적인 관세 부과는 WTO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조처는 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2월 10일 전까지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철회할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철회를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만한 분위기인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미국한테 타격이 갈 만한 품목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타격될 만한 건 다 뺐어요. 진짜 싸울까 봐. 그래서 이번에 2월 10일까지 전화 줘 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실제 누가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 미루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전화 빨리 할게 라고 했는데 그걸 또 미루고 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본격적인 관세 전쟁에 들어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 사실 여유를 조금 부리고 있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통화는 적절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2월 10일 이전에 이어질지 아니면 이어지지 않을지는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정상 간 통화 일정을 잡고 있으며 통화가 원래는 매우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진행되지 않았죠. 뭐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번에 보복관세가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해서 That's fine. 괜찮다. 이렇게 언급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여유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아니 그러면 만약에 2월 10일 전에 전화를 해서 서로 간에 얘기 잘 되면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이상 이 미중 관세는 안 들어갈 수가 없고 추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타이밍의 문제죠. 지금이냐? 아니면 나중이냐? 근데 지금이 아니라면 나중은 또 언제겠습니까? 나중은 제가 보기에는 이때입니다. 바로 협상이 돼도 어차피 터질 무역전쟁은 아마 이때지 않겠습니까? 바로 양회입니다. 중국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정하는 정말 큰 회의예요. 양회는 말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회의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최고 권력 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 이걸 전인대라고 하죠.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 하나랑 국정자문회의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인대랑 정협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양회라고 얘기하고요. 중국 공산당 주도로 1년에 한 번 열리고 있으며 3월 중순쯤 열립니다. 초중순쯤. 그래서 이 회의에서 그해 중국의 경제, 정치 운영 방침, 뭐 아니면은 뭐 돈을 어떻게 할지 저렇게 할지 중요한 발표들을 하게 됩니다. 나쁜 발표 하겠습니까? 당연히 긍정적이고 기대감 넘치는 발표들을 하겠죠. 특히 2025년은 미중 갈등 문제가 많겠죠.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을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부동산 박살난 거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지금 열심히 부양책을 구상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GDP 성장률 막 끌어올리려고 중국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3월 양해가 나오고 뭐 어떤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계획 발표가 나오겠죠, 중국에서. 그러면은 그때 누가 이번에 협상이 되더라도 중국 양회 이후에 부양책에 초를 치는 무역 전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2월 10일 이전에 아 그래 우리 뭐 일단 넘어가자라고 해도 중국 양회가 진행되고 나서 그 양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그걸 타겟팅하거나 또 그게 초를 치는 관세 부과라든가 미국에서 언급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 중국을 가만히 특히 트럼프가 중국을 가만히 냅둘 수는 없다가 결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결론이 안 나도 문제가 되겠지만 협상이 돼도 결국엔 3월에 다시 싸울 거다라는 게 전망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히토류는 문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실제 트럼프가 최근에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욕이 있죠. 근데 왜 이걸 가지고 싶어 하냐? 결국엔 이것도 히토류 문제입니다. 그린란드에는 석유가스뿐 아니라 네오디뮴, 여기 보이죠? 아까 전에 연구자석, 그리고 디스프로슘 등 반도체, 전기차 등 제조에 필수적인 히토류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최근에 그린란드를 갖고 싶어하는 이유도 이 영향이 큽니다. 히토류를 좀 얻으려고. 얼마나 있다고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만큼 그린란드가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갖고 있는 만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매입 아이디어는 중국 견제에 중점을 둔 방안으로 보인다고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빙하가 조금 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 자원 발굴이 더 쉬워진다라는 거죠. 얼음을 깨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 깨더라도 얇게 깨진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북극이 녹고 있다는 아이디어를 본능적으로 알아챈 것 같다라는 건데 이것보다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보너스죠. 녹고 있는 건 보너스고 중국 견제를 중점을 둔 거죠. 왜? 뻔하니까. 중국이 뭘로 시비 걸지 뭘 가지고 협박할지 뻔하니까 트럼프도 그거에 대한 대응을 그린란드로 하고 싶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은 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로봇까지 영향을 정말 많이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그럼 히토류의 수요가 같이 늘어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이 어디냐면은 유니온이라는 기업이에요. 이제 이 페라이트라는 이 페라이트 마그네트죠. 이 영구 자석, 네오디뮴 자석을 대체할 수 있는 이 대체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일단 유니온 머트리얼은 히토류 대체 소재로 주목받는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유니온이 유니온 머트리얼의 모회사입니다. 원래는 둘 중 하나가 세요. 근데 최근에 유니온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유니온을 언급을 하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페라이트는 특정 용도에서 일부 히토류 자석의 대체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 자석의 대체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번 중국에서 뭔가 히토류를 만지작거리면 이슈가 됩니다. 페라이트 부분에서 세계적인 전장업체와 국내 가전, 삼성전자, LG전자 등등의 기업들을 주요 매출처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무기인 히토류 관련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번에 협상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양회 이후에 다시 싸울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니온이 조금 등락이 커요. 근데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에 관심 가져야 되냐? 저는 6,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유니온이 6,400원을 깨고 내려오는 구간에서 반등세가 나올 확률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유니온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충분히 이번 미중무역 전쟁 그리고 로봇 이슈에서 아마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관련 수혜 기업으로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휴머노이드가 수요 증가하면은 거기에 이제 연구 자석이 늘어나는데 그거를 관장하는 게 중국이고 그 중국의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히토류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의 수요 증가는 유니온의 수요로 증가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테슬라 관련된 산업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엔 입장도 좀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제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적을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시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이 무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플에 들어오시면은 당일 리얼 추천주가 있고요.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테슬라 관련된 산업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여기 트럼프 대선 일론 머스크 관련 기업 총정리하고 올려놨죠.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보시면은 이제 무료 텔레그램 입장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입장 계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월 6일, 5일, 4일 추천주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전부 저희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저희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니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 100% 무료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전부 다 매번 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